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현대 캐피코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늘 하던 대로 유튜브에서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습니다. 영상 보신 후에 완성하시면 되겠죠. 보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요번에 이제 현대 캐피코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준이 굉장히 간결합니다. 지금 문항 구성을 보시면은 크게 딱 두 문항이에요. 첫 번째 항목이 직무 수행 능력, 그다음 항목이 조직 적합도, 조직 적응력 요런 걸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 정도 사이즈의 기업이라면 보통 자기소개서를 다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정량 평가하고 이제 선별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평가를 하죠. 내용상 봤을 때, 지금 항목 구성상 봤을 때 공장식 평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점을 주고 아니면은 배점을 주지 않고 이런 공장식 평가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직무 기술서까지 첨부하는 정성을 보였어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보통 보면은 직무 설명 정도만 넣어놓지, 그 직무 기술서를 넣어놓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적힌 지원 자격하고 우대 사항이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 1번부터 갈게요. 항목 1번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지원 직무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짧게 기술해주고, 그 다음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걸 자기의 전공과 경험을 통해서 답변해 달라고 합니다. 직무 이해도 및 적합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1-1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선택을 하게 된 계기니까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가 이런 걸 평가할 거고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력서에 적히지 않았던 직무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이나 아니면 전공 과정 중에서 했던 무언가 활동들을 적어달라 요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하고 같이 이 직무 이해도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의도죠. 그래서 친절하게 이렇게 직무 기술서를 첨부해 줬어요. 요거는 이제 직무가 어떤 내용을 하는지가 포함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원 자격하고 우대 사항 자체가 평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경공학 관련 없다. 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요런 거. 그래서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원가 구조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어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영어 잘한다, 해외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나 자동차 관련해서 배웠습니다. 충분히 이 캐피코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품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데이터 분석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경험을 항목 1번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하고 후대 사항을 한번 꼼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적는 이제 적을 수 있는 경험들이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력이 있으신 경우가 있어요. 중고 신입분들 계시겠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뭐 대리급이 아니라 사원급에서 중소나 중견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중고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지원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만약에 수행을 했고, 그를 통해서 성과를 창출했다면, 여기서 성과는 결과물,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 정도의 상품을 뭐 품질 관리를 했다. 그리고 뭐 연구 개발을 직을 지원하시는 경우에는 어떤 연구에 참여했었다. 이런 게 성과예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처, 신규 거래처, 뭐 내가 개척 영업을 해가지고 신규 거래처를 몇 개를 따냈다. 이런 거. 그래서 동일 업무를 해서 성과가 내가 확실하게 적을 수 있으면은 별 6개. 성과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같은 업무, 이전 경력 동안이 짧지만 이전 경력 동안에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업무를 해봤다 하시면은 별 5개. 그 다음에 지원 직무와 똑같은 업무는 아니지만 조금 비슷한 거 해봤다 하면은 별 4개짜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중고 신입분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중고 신입분들은 먼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입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란 건 없잖아요. 경력이란 건 없기 때문에 지원 직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갖다가 뭐 이공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 같은 데 가서 일을 많이 하시죠. 생산 라인 같은 데 가서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거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도 유사 경험이에요.
그리고 인턴이나 실습 여러분들 나가시죠. 그래서 뭐 산학협력으로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연계해서 그래서 이런 인턴이나 실습을 했을 때 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갖다가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게 별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없어요. 신입분들이 요거 있으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실 내용은 요거예요. 실습을 했거나 학창 시절 동안의 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나 기계 전공자분들은 관련해서 실습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이런 직무들의 지원 그 직무 내용을 보시면 우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뭐 기계 가공에 대한 이해, 자동차 모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습 같은 거, 프로젝트 같은 거, 과제 같은 걸 쓸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외부 교육하고 전공 이수 교육입니다. 웬만하면은 외부에서 따로 교육 받으신 게 관련해서 외부 교육이라는 건 학교 전공 교과 과정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알아보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 가지고 들어야 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전공 이수 교육 중에서는 성적을 잘 받았던 과목을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외부 교육이 있으시면은 외부 교육부터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별이 높은 거, 별이 많은 거 경험을 갖다가 사용해서 항목 1번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작성 전략은요. 이거요. 이력서에 있는 걸 이번에는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은 이력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으십시오. 어떤 곳에는 이력서에 있는 걸 그대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캐피코 같은 경우에는 항목 수가 적기 때문에 이력서에 있는 내용을 또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목 1번은 이력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쓰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직무와 유관한 경험을 추가적으로 이 항목에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대 천자잖아요, 지금. 천자기 때문에 만약에 개조식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신다면 3개 정도의 경험. 그 다음에 서술식으로 작성하신다면 한 2개 정도의 경험이 기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뭐 사실 뭐 개조식으로 적든 서술식으로 적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될 겁니다. 지원 동기. 내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왔다. 그리고 자신 있기 때문이다. 중고 신입분들은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 직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지원했다. 나 일 잘했다. 이전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근거 활동. 나는 중고 신입분들은 그 전에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현대 캐피코에도 잘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고 신입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직접 일해본 경험도 없고 이러니까 뭐 인턴이나 실습이 있다면 그걸 적으면 되겠지만 그리고 뭐 이걸 경험을 상세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합해서 150자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련해서 뭐 외부 교육도 들은 그러니까 그 전공 교과 과정 말고 여러분들이 대외 활동이나 외부 교육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직무 관련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직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갖다가 간단하게 나열식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게 없다면은 생략할 수밖에 없겠죠. 요것만 적는 거예요. 사실 뭐 요거 한 문장만 적어도요 한 100자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적겠죠. 제가 지원한 지원 직무에서는 요런 역량과 요런 역량이 필요하고요. 저는 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여기 요렇게 업무까지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역량을 향상시킨 경험을 갖다가 2개, 3개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키웠으니까요. 업무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요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제가 완제품 품질 관리 직무를 선택한 이유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봤고, 인턴 생활을 통해서 직무 수행에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관심 있고 자신 있기 때문에 지원했다. 그래서 제가 품질 관리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수업으로는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뭐 품질 관리 교육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품질 관리직 인턴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왔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사실 지원 동기 중에서 직무 지원 동기를 적으라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한테 지원 동기, 그러니까 회사 지원 동기를 적으라고 하면은 전부 다 사연 만들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적거든요. 저는 꼭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이 회사가 부품사의 1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샤바샤바를 적죠. 그래서 그냥 직무 지원 동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 키워드 제시해야 되겠죠. 품질 관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요런 것과 요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요 업무에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캐피코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여러 가지예요. 분야도 여러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지식들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가지고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잘할 수는 없는 거고 필요한 핵심 역량들 요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 게 항목 1번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고 그다음에 이 역량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서술식 또는 개조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학점을 잘 받았다 어떤 과목에서 그다음에 인턴을 했다. 인턴을 했다. 인턴에서 어떤 업무를 했다. 관련 업무를 했다. 혹은 이제 뭐 공모전에 나갔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해왔고 사실 뭐 이런 부분 이 학점 이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위에 나와 있긴 합니다. 위에 나와 있긴 하지만은 특히 성적을 잘 받았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죠. 이와 같은 과정으로 얻은 이런 필수 역량들을 가지고 앞서 말했던 이런 업무를 잘 하고요. 그리고 이 직무의 성과죠, 성과. 보통 품질 관리직의 성과는 불량률 제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항목 2번 가볼게요. 대학 입학 후에 가장 애착을 가지고 활동한 조직이 무엇이냐? 힘듭니다.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왜 이런 걸 물어보죠, 맞죠? 코로나 시기에 어떤 대외 활동을 했으면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했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여기 내에서 주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 것. 그러니까 단체 생활에서 같이 목표 달성해 본 적 있느냐? 혹은 적극적으로 역할 인식해서 뭔가 성과를 냈던, 성과에 기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요건 조직 적합도 하고 조직 적응력, 요런 거, 뭐 대인관계 능력, 요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얻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대학 다니면서 그냥 학교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을 만납니다. 학과에 정말 많은 학과도 100명이 다니고 한 학년에 정말 적은 학과는 20명밖에 안 다닙니다. 그러면 대학 생활 동안에 그 사람들하고만 계속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캐피코에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려 하고 다양한 세대와 함께 경험한 사람을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현대캐피코 같은 이런 기업들이 특히나 현장직 직원들이 많은 기업들, 이 부품 제조사, 자동차 관련 회사들이 굉장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50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세대 갈등과 같은 안에서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을 조금 많이 겪어보고 온 사람들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기업들, 뭐 중견이든 대기업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세대입니다. 지금 신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조직 생활이나 단체 생활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최소한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단체 생활을 좀 해보고 온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성과를 내봤던 사람을 갖다가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대학 생활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가 이 직무에 대해서 이것보다는 이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성과 창출해봤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요런 거 팀워크, 적극성, 성실, 그다음에 협조적 태도, 소통을 위한 능력들, 리더십 요런 것들로 적어주시면 돼요. 어떤 사례냐? 요런 겁니다. 팀워크 사례는 요런 거예요. 팀과 같이 요러한 활동 같은 그 항목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생활이나 동호회 생활이나 공모전 참여나 요런 게 좋아요. 딱 팀과 함께 성과를 내보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팀워크 사례는 이런 거예요. 팀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 목표의 달성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모전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도 요거 캐드를 못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캐드를 조금 배웠다. 요런 거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 부족한 부분, 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 팀이 목표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자, 요런 것들을 갖다가 적는 게 팀워크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리더십.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따라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리더십이라는 게 회사에서 생각하는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계속 뭐 30분 전에 출근해서 막 책상 정리를 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화분에 물 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좋네. 저 사람 열심히 하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일찍 오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죠.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엄청 팀에 헌신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도 좀 헌신해야 되겠다. 저 사람 보기에 좀 미안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말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주고 팀원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 변화,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행동 변화, 이 갱생이라 그럽니다. 요렇게 만든 사례를 리더십 사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협조적 태도. 누군가에게 어떤 부탁을 했어요. 팀 활동을 하는데. 근데, 나 시간 안 돼. 뭐 여러분들 조별 과제 할 때 이런 거 많죠? 누가 자료조사 좀 해줘. 이렇게 하면은 다들 잠수를 탑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 내가 지금 시간 있어. 해줄게. 그래서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해줄게. 이렇게 hon쾌히수락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잘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타인의 동료의 신뢰를 얻었던 사례. 어, 그리고 요게 사실은 협조적 태도 자체가 리더십하고도 상통하는 면이 있죠. 내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협조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소통 활성화. 소통 능력 굉장히 이제 그 회사들이 중요시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소통 능력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냥 말 잘하고 맞죠? 잘 들어주고 요거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소통 능력이라는 건 팀원들 사이에 소통을 좀 안 하고 안 되는 문화가 있으면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걸 활성화시켜주고 내가 여기 가서 말 걸고 여기 가서 말 걸고 그 다음에 소통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친하지 않은 동료가 있으면 친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소외된 팀원이 있으면은 같이 가서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낯을 가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무리와 섞일 수 있게 도와주고 요게 소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팀 내 소외된 팀원이나 팀의 소통의 부족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기여한 사례가 바로 소통의 사례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소통하시면 전부 다 경청적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에서 원하는 건.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돼요. 저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좀 사람을 많이 겪어보고 싶었어요.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또는 이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예요. 직무 역량을 좀 많이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안, 이게 없으면 2안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여기서 말한 이제 단체죠. 여기서 말한 조직의 목표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당시에 팀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됐고요. 그걸 내가 역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팀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었고요. 팀은 목표 달성을 했었고요. 나는 정말 팀에서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 직무는 이러한 태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에 기여할 자신, 조직에 좋은 영향을 줄 자신, 그리고 조직에 잘 적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대학 시절 가장 애착을 가지고 했던 활동은 뭐 지역의 자동차 튜닝 자작 동호회 활동입니다. 어떤 활동이고, 그리고 활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 이건 이제 직무에 대한 관심이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무는 아니라도 괜찮아요. 음. 직무는 1번에서 다 털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동호회 활동 중에 어떤 태도로, 헌신적인 태도라고 키워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건 이제 리더십에 가까운 거죠.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약간 너무, 뭐라고 해야죠? 신입한테 필요 없는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인 태도로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었고요?
어떤 문제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요. 시합 전날에 자동차 경주 자작 그 대회를 하는데 뭔가 삐걱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기려고 했는데,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혼자 못하겠죠, 이런 거. 그래서 팀원들을 설득을 했다. 역할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봤는데, 분해하고 용접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죽죠, 이거.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팀원들이 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팀원들에게 분해는 같이 하고 용접만 도와주면은 내가 밤새워서라도 혼자 하겠다. 헌신한 거죠, 팀에다가. 그래서 요렇게 결과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헌시적인 태도로 팀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요렇게 느낀 점까지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원한 기술 직무는 사내 다양한 직무하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기술 전수도 해줘야 되고 이제 설비 세팅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생산 기술 직무는 다양한 부서들하고 동료들하고 일하겠죠. 그래서 사실 다양한 부서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되는 게 이러한 직무의 특징이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내 직무에서 이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면 다 필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내 직무에서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코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항목 2개 완전히 다 적어봤고요. 이제 블로그 확인하시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상으로 항목 공략 2개 마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